최근 한국의 잠수함 수출과 관련되어 좋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캐나다 차기 잠수함 12척 수출, 하나로 60조나 되는 큰 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국이 제일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폴란드 역시도 한국의 장보고3 잠수함이 수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 또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안보는 그야말로 풍전등화, 비상사태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 각국이 한국제 무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럽제 무기와 비교했을 때 성능은 거의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며 가격은 훨씬 저렴한 상황에 납기까지 빠르기 때문이죠. 이때까지 지상, 항공 분야에 제한되었던 무기 수출이 이제는 해양 분야까지 규모가 넓혀질 것으로 감지되고 있는데요. 최근 캐나다에 이어서 폴란드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 중에 한국의 방산업체가 제일 유력 주자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폴란드는 현재 보유 중인 킬로급을 대체할 신형 잠수함 도입 프로젝트인 오스카 사업을 최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원래 오스카 사업은 2014년에 시작되어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업체가 경쟁하는 구도였지만 모두 폴란드 정부가 내세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국의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은 각각 도산한 창호급을 바탕으로 한 현지화 모델로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한국이지만 이러한 한국과 라이벌 구도를 달리는 잠수함들이 있는데 그중 한 나라가 바로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개발한 UEI리시디라는 잠수함입니다. 수중 배수량 2,500톤급으로 수소연료전지 기반의 공기분료 추진 시스템을 갖췄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잠수함의 문제는 바로 느린 생산 속도입니다. 2029년 이후에 나올 예정으로서 아직 설계도만 존재하는 모델인데요. 과연 폴란드군이 요구한 납기 일정을 맞출 수 있을지도 의문이며 이러한 사정은 이탈리아 잠수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의 잠수함은 리튬 기반의 배터리를 탑재한 개량형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물이 없고 종이만 있는 말 그대로 페이퍼 서브마린인 셈이죠. 그러면 방위산업 수출 시장에서 잘 나가고 있는 프랑스의 상황은 어떨까요? 프랑스의 스코르펜급 잠수함은 정작 프랑스 해군은 도입하지 않은 수출형 모델인데요. 인도와 브라질, 칠레, 말레이시아가 수입했지만 성능보다는 각국의 정치적인 계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연비도 나쁘고 부피도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자막 능력이 떨어진다는 혹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톤도 안 되는 덩치의 1조 원을 넘는 비싼 가격 역시도 치명적인 단점에 속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A26은 2,000톤급 잠수함으로서 아직 초도함이 건조되고 있는 중인데요. 하지만 실린더 구동 소음이 큰 데다가 덩치도 커서 잠수함 내부의 공간이 좁을 뿐 아니라 배기가스도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150m보다 깊은 심도에서는 작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듯 유럽 방산업체의 잠수함들은 전반적으로 비싸면서 주문에도 2030년 즈음에 출고되기 때문에 한국의 두 업체가 제시한 도산 안창호급 개량형은 성능과 납기, 가격 면에서 유럽의 잠수함 모델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도산 안창호급은 이미 한국 해군에서 활약 중이기 때문에 설계도만 존재하는 페이퍼 서브마린들과 아예 다른 레벨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현재 폴란드군에서 내민 조건과 가장 유사한 조건은 한국의 잠수함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상황을 계기로 인해 지난 30년 동안의 평화가 지속되던 미국과 유럽의 방위산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전 세계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유럽 각국의 지원 무기를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군대를 본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유럽의 무기들이 얼마나 처참한지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조금씩 가시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유럽 방산업계는 현재 비상사태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아이러니하게도 기나긴 평화 상태로 인한 안일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노동조합의 정치적 영향력이 강해지다 보니 무기와 관련된 도입 사업이 도태되면서 국방력에 대한 강화를 하는 것보다 고비용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같은 부품의 생산을 여러 업체에 하청으로 주고 작업시간 역시 일부러 길게 늘려버린 상황이며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서 생산하는 무기의 가격은 높아지고 납기는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이 발발하자 유럽 방위산업계의 비효율성이 도드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기가 부족해서 주문은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유럽의 방위산업체들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격과 말도 안 되게 느린 납기 일정으로 인해서 주문에 대한 생산량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차, 전투기 등 한국 방위산업의 수출에 이어 이제는 한국 잠수함의 차례가 왔으며 캐나다에 이어 폴란드로 잠수함이 수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잘 되고 있는 현재 한국의 잠수함 수출 근황을 본 일본인들의 다양한 반응이 있었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관련 내용을 본 일본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정말 굉장하네. 본가의 독일에도 수출할 수 있다니 말이야. 일본은 이 정도의 크기의 잠수함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리튬 전지 기술과 굉장한 특허 양도를 하지. 한국과 공동 개발하고 싶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왠지 공동으로 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어쩌지? 저런 잠수함은 어디에서 운용하려는 거야? 설마 일본은 아니겠지? 정말 잘 만든 잠수함이야. 그래서 저건 소음 방지 시스템은 괜찮을까? 소음 방지 기능과 부상 기능은 탑재되어 있을 거야. 호주가 차기 잠수함 선정 때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도 후보에 오르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는 바보들이 너무 많군. 한국은 일본과 동등한 평가였다고 들었어. 굉장해 한국 사람들. 잠수함은 몇 척 만드는 거지? SLBM을 발사하면 잠수함 안쪽이 폭발하는 거 아니야? 대북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중진국을 위한 수출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느낌이야. 한국 무기의 수출에 관해서라면 단지 싸고 보통의 품질인 것을 아무에게도 팔지 않는다는 것뿐인데 그 사이에 많이 바뀐 것 같네. 한국이 개발한 리튬 전지. 벌써 이렇게 활용할 줄이야. 한국의 리튬 배터리는 위험하지 않을 거야. 그들의 기술력은 보다 세계적으로 변했거든. 부상 기능을 제외한 잠수함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타국은 설계도로밖에 잠수함이 없다고 들었어. 디젤 잠수함이랑 SLBM이 전력이 되는 건가? 몇 달 동안 외해에 숨어 있는 게 전쟁 억제력이 될 거라고 생각되는군. 역대 대통령의 이름을 한 명으로 하면 된다. 그냥 프레지던트급이라는 괄호를 붙여야 돼. 벌써부터 완성이 기다려진다. 어떤 느낌일지 정말 기대되네. 그런데 한국에서는 잠수함이 왜 필요한 걸까? 북한을 생각하면 쓸데없는 장비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 소형 잠수함의 수를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얕은 일본해에서 거대한 잠수함을 무엇에 사용할 생각인지 모르겠군. 북한에는 육지로 가는 것이 빠르지 않나? 잠수함이라면 들키지 않고 갈 수 있기 때문이지. 기공식이 끝났으니까 절반은 완성이겠군. 애초에 한국의 무기 개발은 대북을 상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느냐? 자국민의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도 있어. 그리고 이상하게 일본을 의식하는 경우도 있지. 이제 일본은 리튬 전지 탑재도 한국에게 따라잡혔다. SLBM은 완전히 한국에 따라잡혔고 말이야. 일본의 잠수함은 어느 곳에서 한국보다 우위성이 있는 거야? 항공모함이나 잠수함 같이 필요가 없는 것에 큰 돈을 들여 투자하는 건 이유가 있겠지? 한국은 이제 일본 전역을 초토화할 수 있다. 이제 일본은 무조건 긴장해야 될 거야. 일본은 이미 훨씬 전에 한국에 항복했어. 한국의 독자적인 세월로 쌓인 시스템으로 만든 세계 최고의 잠수함이야. 저 잠수함은 여러모로 개편됐겠지만 소음은 개선되고 있겠지? 이미 잠수함은 바다에서 완벽하게 탐지가 가능하며 잠수함의 우위성은 없지. 일본의 최신鋭의 소류급은 2,90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은 이미 일본을 넘어섰어. 그리고 통상 동력형에서는 한국형이 세계 제일이 되었지.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